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반도체 쪽이 쉬어가고 모처럼 전통 자금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장세였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73% 강하게 올라줬고요. 브로드컴에서 촉발된 AI 반도체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혼조세를 보였던 나스닥은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41%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을 한 뉴욕 증시 3대 지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중동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가능성 쪽으로 기대감을 모아줬는데요.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WTI가 무려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3%가 넘게 내렸고요. 93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의 급락이 AI와 반도체 전반의 매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내리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은 역시나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결과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고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문제가 됐던 건 바로 AI 반도체 매출 전망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의 발표치는 160억 달러였는데 시장의 예상은 172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결국은 실적이 아니라 전망이 문제가 된 브로드컴입니다. 시장은 좋은 실적보다도 더 좋은 전망을 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까지 크게 빠진 이유는 바로 AI 기대치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 최근 AI 대표 수혜주로 급등했죠. 시장의 기대 수준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브로드컴의 하루 시총이 무려 약 3,2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최근 메가캡 역사상 손꼽히는 낙폭 기록이었고요. 다만 이건 AI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기대치 조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히트맵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이 부담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AMD, 마이크론, 퀄컴도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AI 반도체 전반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해석이 과거와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의 급락이 오늘처럼 나타나면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등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이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AI 산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AI에 몰렸던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하루였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을 해본다면 이 브로드컴 쇼크, AI 성장 둔화가 아니고요. AI 기대치의 조정, 그리고 업종 순환매의 시작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반도체 악재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 지표가 있었습니다. 다소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진짜 호재는 바로 고용 둔화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는데요. 22만 5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전주보다도 상승을 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고용 시장의 과열이 완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하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시장이 오늘 이 결과를 왜 이렇게 반겼을까요? 고용이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만들죠. 하지만 오늘처럼 고용이 둔화된다면 임금 압력이 완화되면서 물가 부담도 완화되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이 고용지표의 결과를 나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좋은 금리 뉴스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시장의 반응도 살펴보시면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는 동반 하락했고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 속에서 국제유가의 하락도 오늘 증시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3% 내외로 하락을 했죠.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졌고요.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죠. 1차적으로는 브로드컴 쇼크가 반도체 전반의 약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업 수당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고 오늘 유가의 하락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융주와 산업재,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즉 시장이 오늘 AI 악재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평가한 건데요.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여기에 유가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그 기대감을 더욱 키운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 시장과 좀 비교해 보자면 약간 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1.8%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I발 매도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I 쪽 안에서도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 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던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12%대 하락, 그리고 AMD 3.5%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퀄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샌디스크가 3.9%대 하락 나왔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보였던 몇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오라클 2.6%대 상승, 시스코 시스템즈 2.7%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6%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사들이 지금 알파벳의 주식을 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공격적인 투자 확대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메타는 0.7%대 상승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쪽은 빨간불입니다. 그리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초록불입니다. 파이낸셜, 금융 쪽이 큰 폭의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JP모건 체이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3.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 주식 보시다시피 1%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업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3에서 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지금 제가 위로 올라와 있는 헬스케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특징적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로드컴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AI 쪽 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브로드컴이 지금까지 가이던스를 내놓았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게 2024년 12월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AI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여기에 이전에도 하지 않았던 예상치 하회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크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12%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보안 기업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EO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산업은 변곡점에 도달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AI 쪽으로 셀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3.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퀀티뉴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나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팅주입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퀀티뉴엄이라는 기업은요. 양자 컴퓨팅 안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허니웰에서 분사한 기업과 영국의 퀀텀이라는 기업이 합쳐져서 이 퀀티뉴엄이라는 회사가 됐고요. 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하자마자는 67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전반적으로 AI 쪽으로 셀이 나오면서 콘티뉴엄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0.6%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 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실적 시즌 이후에도 AI 투자 열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견고하지만 지쳐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게 하루에 1~2% 오르는 게 아니라 30%, 20%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지쳐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 그리고 기대감 반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이렇게 가이던스를 소폭 미스함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AI 관련 종목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종목마다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기대 수준도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AI 주식들 전부 다 내린 것 같고 이게 다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 하나하나 따져보고 지금 기대치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는지 하나하나 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엔비디아가 올랐던 겁니다. AI 주식이 모두 다 내렸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올랐던 것도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도 순환매 성격이 이제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시장을 대응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의견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AI발 매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